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말 바로 익히기 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대와 대를 놓고 온라인 소통장에서 의외로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언택트 시대로 전향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환경에서 그동안 생활해왔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통하는 문자가 때로는 나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표기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네, 잘 압니다. 그렇지만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생각하기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은어와 속어, 줄임말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문법이나 어법, 띄어쓰기 같은 문장의 형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를 전달하거나 글을 쓰거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여 그만큼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표기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언급한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해본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고 소통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에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소통을 하다 보니 글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글은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행위이자 표출하는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표기법은 나의 존재감과 지성을 빛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표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사람을 만나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하루 수십 건에서 수만 건의 문자를 주고받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자, 카톡 메시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트위터, 블로그, 밴드, 텔레그램, 심지어 유튜브까지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기법이 왜 중요할까요? 글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글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글을 통해 사람의 인품과 성격, 행동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죠. 글이 꽃이라면 올바른 표기법은 그 꽃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글을 통해 글쓴이의 내면을 살피고 인품을 보게 되며 글 속의 올바른 표기는 인품에 더하여 사람의 지성을 빛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통 문장에서 표기법이 어색하거나 반복적으로 틀릴 경우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해 호감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하죠.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합니다. 문장의 표현법과 올바른 표기법을 잘 익혀서 적절히 잘 활용하면 손해볼 일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실제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적게는 몇천 회부터 많게는 몇십만 회 조회수까지 올라와 있는 사례를 보면 이 단어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화대 에세이과 구분, 차이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답변을 해준 자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대의 올바른 표현을 위해 맞춤법과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가 정말 예쁘대. 그 식당 음식 맛은 지금도 여전하대. 집에 그냥 있겠대. 치마보다 바지가 더 편하대. 국수가 밥보다 더 좋대. 연예인을 보았대. 자, 그럼 대가 쓰이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대는 다고 해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예쁘대는 예쁘다고 해의 줄임말이 되겠죠? 다고와 해가 대가 되어 예쁘다고 해가 예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전하대도 마찬가지죠. 여전하다고 해의 줄임말 여전하대가 된 것이며 여전하다고 해의 다고와 해의 줄임말 대가 되어 여전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어도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있겠다고 해, 있겠대. 편하다고 해, 편하대. 좋다고 해, 좋대. 보았다고 해, 보았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실생활의 대가 쓰이는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을 섞어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어머 영희 엄마는 왜 그랬대? 그 사람이 도둑놈 맞대? 그 친구가 거기서 왜 나온대? 순이가 너랑 친구한데? 오늘따라 경식이가 왜 그런데? 어머 미진이가 가겠대? 두 번째 대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 단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말로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고 있습니다. 대의 의미는 덜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 대 대신 덜하를 표현하여 말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덜하는 과거 회상 보조 어간 아시나 어다음에 쓰이기도 합니다. 보았다더라 있었다더라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고향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그 식당 음식 맛이 좋대. 물건값이 너무 비싸대. 길이 아주 많이 막히대. 풍경이 정말 아름답대. 그 영화 재미있대. 청닭 김치가 맛있대. 그 친구가 여행 좋아하대. 이상의 표현은 모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회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았대는 안았더라와 같이 과거 시제 악과 더라의 줄임말 대가 안았대가 되었습니다. 잘하대도 마찬가지로 잘하더라의 줄임말이며 좋더라가 좋대가 되었습니다. 비싸대 비싸더라, 막히대 막히더라, 아름답대 아름답더라, 재미있대 재미있더라와 같이 과거를 회상하며 지난 일을 돌이켜 말을 할 때 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라를 사용하여 말이 되면 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말은 대는 더라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와 대 모두 사용 가능한 중복 의미가 있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어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대와 대를 사용함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그 오빠가 엄청 잘생겼대. 두 문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겼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오빠가 엄청 잘생겼다고 해 라는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오빠가 잘생긴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그 오빠가 엄청 잘생겼대 라는 말은 잘생겼더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빠가 엄청 잘생겼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말입니다. 이처럼 대와 대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 표현법이 다르고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참 재미있대 문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와 대의 표현법에 따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는 대를 사용하고 남에게 들었던 사실을 전달할 때는 대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활용 예를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잘 정리되셨나요? 오늘은 대와 대의 쓰임새에 따라 표현법과 구분법을 체크해 보았고 실생활에 응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하여 문장 표현을 할 때 올바른 표기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글 속에서 아름다운 글과 지성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용어 중 틀리기 쉬운 표기법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